네, 오늘 허민의 뉴스쇼 처음 여러분 모실 주제는 최강욱입니다. 뭐 별로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달갑지 않은 인물인데 저한테는 또 여러분한테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검찰총장 자리에 최강욱을 앉힌다? 그것도 조국 입시비리 연루자 최강욱을 앉힌다? 이거 무슨 괴이한 소리인가? 이거 무슨 기괴한 얘기인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문화일보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이 지난 7월 2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두 달 보름 전쯤에 이미 사퇴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검찰총장 후보군들이 다 이제 포진해 있어서 누구를 세울 것인가, 누구를 세워야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범죄를 잡는 칼로, 권력을 지키는 칼로 쓸 것인가, 이 권력자들이 늘 걱정하는 그런 테마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권력구도에서 얼마나 큰 자리를 차지합니까? 네, 심우정 총장이 지금 퇴임한 지 두 달이 아니군요. 7월 2일이니까 오늘 8월 19일, 한 달 17일, 한 달 16일 좀 됐는데, 한 달 보름 좀 지났는데, 아직도 검찰총장을 내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검찰총장직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얼마나 큰지를 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일이기도 하죠. 이 검찰개혁, 검수완박 차원에서 검찰청을 없애겠다 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검찰총장 자리에 앉으려고 하겠는가. 이미 고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인사가 또 누구를 앉혀야 마지막 검찰총장직을 이거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총장을 하려면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져서 거기서 추천을 하게 되면 검찰총장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죠. 법무부 장관이 그거를 주도해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제 몇 명의 후보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기수, 경력, 그 다음에 현 정부와의 이제 뭐 커플링, 동조화, 일체화 뭐 이런 것들, 아이덴티티 이런 것들 다 사상 검증도 하고 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럼 대통령이 거기서 낙점을 하게 되죠. 그런데 후보추천위원회도 아직 꾸려지지 않았다는 소식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제 몇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29기에서 주로 물망이 되는데 29기라고 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 구술을 했으니까 전 대통령은 구술을 했으니까 23기인데 뭐 한 재수 정도 했다고 치면은 한 15기 뭐 이 정도 됐어야 될 기수죠. 사실은 나이로 보면 15기, 16기. 예. 이재명 대통령이 18기입니다. 18기고 그러니까 거기서 18기에서 한 10여 년 더하면 이제 29기가 되죠. 그 10여 년 정도 후배쯤 되는 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특검이 19기입니다. 19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봉욱 민정수석 19기죠. 그래서 18기, 19기가 지금 정부 요직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통령실 수석 이런 데 앉아 있고 지금 검찰총장은 한 29기 정도에서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고검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이제 구자현 고검장이 늘 물망에 우선순위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제 대검 차장, 검찰의 이제 뭐 형식적 2인자죠. 대검 차장 검사 노만석 차장이 29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주영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주영환 씨는 이제 저도 잘 아는 인사인데 부산고검 차장을 지내고 지금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27기입니다. 나이는 이 세 사람이랑 비슷한데 이 주영환 씨가 조금 약간 1, 2년 아마 늦게 들어갔든지 했을 겁니다. 주영환 씨는 원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부산고검 차장까지 가는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 저는 이 사람이 대변인을 합니다. 대검 대변인을 하면서 이제 모습을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박근혜 정부 말기에 대검 대변인을 하니까 그래도 저 보수 쪽에 가까운 인사일 거다 이렇게 평판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승진을 못하고 검사장 승진을 못하고 이제 정권이 지나간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을 합니다. 검사장으로. 그래서 이거 문재인 정부의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좀 돼 있어서 그럼 진보 쪽 인사인가? 뭐 이런 평가도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사장으로 해서 부산고검 차장을 마지막 보직으로 해서 검찰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또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도 올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유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뭐 검찰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초야에 묻혀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식 제안은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런 사람들이 후보군으로 뭐 자천타천으로 얘기되고 있지만 실상은 깜깜이 상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깜깜이.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정부가 지금 소위 검찰개혁 검수완박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시즌 3 정도 됩니다. 시즌 3 검수완박. 그래서 검수완박의 시즌 3 완결판으로서 검찰개혁 입법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정청래가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돼서 뭐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3대 개혁을 필두로 해서 이걸 제1의 과제로 일단 전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찬대와 정청래가 검찰개혁을 두고 내가 더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다. 그래서 뭐 논쟁도 벌이고 당권, 당대표 이제 경선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가올 추석 밥상머리에 앉아서 검찰이 해산됐다, 해체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듣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했습니까? 추석 밥상머리에 앉기 전에 귀향길에 차 안에서 검찰 해체 소식을 들려주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개혁의 기수임을 서로 경쟁적으로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검찰청 폐지입니다. 검찰청 폐지. 그러니까 검찰청법을 이제 개정해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거를 이제 법안을 입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폐지하면은 중대수사를 누가 맡길 것이냐.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 중대범죄에 대해서 따로 검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이제 수사 인력을 꾸려가지고 아마 경찰이 주 인력이 될 것 같은데 중대범죄수사청 그래서 줄여서 중수청을 만들겠다. 중수청 신설, 설립에 대한 법률안 여기 또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럼 기존의 검찰청은 어떻게? 검찰들은 뭐 없애버려? 해체? 그 다음에 검찰들은 뭐 옷 벗겨다? 그건 아니고. 근데 검찰이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헌법에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게 돼 있으니까 기소만 하는 직업으로 그냥 분류를 하자. 그래서 공소청 또는 기소청, 뭐 신설, 법률안 이런 것들이 이제 3대 법률안이에요. 요거를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이 사실상 와해되고 해체되는 건데 그 해체되기 직전에 검찰의 수장, 해체될 검찰 조직의 수장을 누구로 앉힐 거냐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앉으려고 하는 사람도 뭐 크게 썩 나타날 것 같지 않고 검찰 조직 내에서는 악역을 자처해야 되니까 내가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 조직을 해체해서 새로 신설될 기소청이나 중수청에 다 자료를 갖다 바쳐야 돼. 조직을 전부 다 갖다 바쳐야 돼. 기능을 전부 넘겨줘야 돼. 검찰청 해체에 앞장서야 되죠. 한 조직의 수장이 그 조직을 해체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누가 이걸 달갑게 받겠느냐. 검찰 출신이 특히 그래서 이게 찾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총장이 없어야 그 조직의 조직적 저항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이 정권, 권력의 판단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장이 있으면 이게 아무리 검찰개혁 또는 이제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시즌 완결편에 내가 가담하겠소, 내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겠소라고 하는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막상 검찰총장이 되면 내 조직을 내가 해체,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내가 그것을 그 역풍을 뚫고 내가 앞장서 이러는데 썩 나서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이미 윤석열 트라우마로 한 번, 그 다음에 김호수 트라우마로 또 한 번 겪었던 겁니다. 이 민주당 권력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총장 검사가 총장으로 임명됐던 에피소드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당시 법무부 장관,
검찰개혁의 기수라고 해서 법무장관에 앉혔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2019년입니다. 정권의 제1호 과제로 검찰개혁을 설정을 하고 쭉 밀고 나오다가 2019년에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야, 이번에 검찰총장을 한번 찾아봐. 그래서 검찰총장 면접을 쭉 하고 다녔잖아요. 그때 말씀했던 봉욱검사, 그때 아마 서부지검장 해서 검사장이었죠. 이 사람이 이제 19기인데, 예. 연손 19기 봉욱검사가 그래도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지 않을까? 가서 면접을 했잖아요, 조국이. 그랬더니 나 검찰개혁 반대요. 이래가지고 묻혔어. 그렇게 몇 명을 돌아다니다가 아직 기수도 23기로 낮고, 그 다음에 진급도 잘 못했어. 박근혜 정부 때 약간 좀 따돌림 당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정도면 그래도 검찰개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어봤더니 검찰개혁 하겠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검찰총장으로 추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명하자마자 이제 조국 입시비리 수사 막 들어가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민주당이 정권이 검찰개혁 막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뭐 그것도 거부하고 반대하다가 직무정지 당하기도 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직무정지 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거기서 탄압을 받고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옷을 벗고 그리고 2021년도 6월 달에 정치 선언을 하고 그해 말에 국민의힘 입당을 해서 대선 출마해서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이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검찰총장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안 하는 거야. 막상 하겠다고 하니까 겁나는 거야. 조직적인 이 내부의 움직임과 그 분위기가 힘든 거야. 이게 윤석열 트라우마. 김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호수도 역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그 다음에 임명된 것이 김호수 총장이었는데 야, 윤석열은 잘 못했지만 너는 제대로 해.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막 드라이브 압박을 했어. 김호수가 잘것참 하다가 결국 김호수도 나중에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거 내 손으로 조직 이거 어떻게 못하겠어. 그리고 나서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린 거예요. 검찰총장 캐리어만 쌓고 말이죠. 이 윤석열 트라우마, 김호수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야, 이거 정말 이 검찰 출신들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들이 그래,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고 선명한 입장을 보였던 사람, 검찰 내부들 잘 그렇다고 워낙 뭐 검찰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민간인들 중에 또는 변호사 중에 쓰려고 하니까 또는 판사로 쓰려고 하니까 그것도 아니야. 검찰 내부를 알아야 이걸 움직일 수가 있잖아. 그런데 현직 검찰은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 안 중에 하나가 바로 최강욱인 거예요. 최강욱. 물론 최강욱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내정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거를 주장하는 그룹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기괴하지만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KBC, 이게 막 광주 방송일 텐데요. KBC 지역 방송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최강욱 같은 개혁 의지가 확실한 분을 검찰총장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최강욱은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지냈고 열린민주당 대표를 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이제 2020년에 21대 총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비례 위성정당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진 게 열린민주당이고요. 열린민주당 대표를 지내고 그리고 총선 시기에 비례로 출마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위성정당이니까 민주당과 합당, 사실상 흡수 통합이 되면서 민주당 배지를 계속 유지를 하죠. 그게 이제 2년 갑니다. 이렇게 해서 최강욱이가 21대 국회의원을 한 2년 해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제 조국 수사와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쫙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재판이 이어지면서 2022년, 23년이군요. 23년 9월에 대법원 이제 확정 판결이 나오죠. 조국 입시비리 때 하지도 않은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 그래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의원직을 잃어버려요. 그런 최강욱. 그리고 나서 그게 2023년 9월이니까 지금부터 약 2년 전, 1년 11개월 전 일인데,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8월 11일 날 소위 8.15 광복절 특사에 최강욱을 조국과 함께 끼워넣어서 사면복권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강욱을 시키면 되겠구나. 이런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검찰 출신으로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조국 혁신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박은정 의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출마해서 또 배지를 단 이윤성인가요? 검찰총장 출신 의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최강욱만큼 선명하게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공직도 지냈고, 또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 사법위원회 위원장도 지냈고, 야, 이 정도면 제목인데, 선명하고 강렬하고 충성심 있고, 그래서 최강욱을 해보자. 뭐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이 논의 때문에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다. 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치적 편향이 있고, 그리고 사면복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야, 그래도 이게 범죄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금방 사면복권 됐다고 해서 검찰총장에 앉히는 게 맞아? 이런 논의가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왁자지껄한 것 같습니다. 이 최강욱이라고 하는 인물, 지금 조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정말 이 2030의 이 공정심리에 큰 상처를 안겨줬던 그런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최강욱, 이 사람을 검찰총장직에 아무리 해체 직전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올바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